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이 야간 연장 거래에서는 1410원을 상향 돌파했었고요. 심리적 지지선이 뚫렸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보면 작년 5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1410원을 돌파했고요. 언론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결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달러 인덱스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돌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달러 인덱스와 환율 차트 겹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원달러 환율과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겹친 차트의 모습입니다. 환율은 한동안 1370원에서 14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했었고요.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올해 초만 해도 110불까지 올라갔다가 달러 인덱스가 최근은 100불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달러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올 초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약달러로 전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 6월을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고 있지만 반대로 원화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결국 상대적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1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 급락하는 동안 환율은 오히려 브레이크 잡고 버텨주는 모습,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원달러 환율이 안전자산도 아닌데 금자산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체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여러가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하는데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전에 달러 부족으로 어떤 위기가 왔었습니까? IMF 위기가 왔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심각하게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이렇게 3,500억 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요. 앞으로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 이상으로 추가 상승 속도는 제한될 수 있으나 상승 속도가 제한되는 거지 상승이 제한된다는 건 아닙니다. 차트적으로는 이미 1,500원 수준까지 열려버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1,500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수준인데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3,500억 달러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납니다.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니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달러 수요가 더욱더 증가했고 이 역시 원화 약세를 가속화시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약 15% 정도 증가했고요. 한국 제조업도 탈출하고 있고 주식 자금도 탈출하고 있고 원화도 휴지가 되어가고 있는 처참한 한국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시사하고 있고 원화 강세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놓고 트럼프가 한국에 삥을 뜯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을 넣고 대규모 현금 투자냐 아니면 대출이나 보증이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동맹국이 맞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태라면 갑작스럽게 달러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한국의 외환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투자자들은 혹시 한국이 IMF와 같은 외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더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때다 싶어 환율 상승이 트럼프 탓이라고 3,500억 달러 관련 우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난집에 기름을 더 부은 꼴이지 근본적으로 이때까지 환율이 계속 올라간 건 이유 아시죠? 유튜브 영상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 보시고요. 한국 경제는 인구 구조도 경제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침몰 중입니다. 환율이 어느덧 1,400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고환율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국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고요. 환율이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오히려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와 반대 성향을 가진 건 금 자산 말고는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되고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구조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요인을 크게 한번 짚어보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지만 한국도 또다시 따라 내릴 심산이고요. 또다시 내리게 된다면 또 2%포인트로 벌어집니다.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시장 쇼크로 인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였을 뿐이고요.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만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동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연은 총재, 연은 이사들이 동결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결국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긴 호흡으로 유입된다기보다 그냥 외국인 놀이터 수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이 높을 때 한국 주식을 매수하면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한국 정말 이런 상황이 맞을까요? 또한 한국 내부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색깔론, 그리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편집 짜집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슈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100%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그렇지만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언제까지 정치 싸움만 계속할 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계속 관세율을 10%, 15%, 25% 마음대로 바꾸고 있고, 최근에는 3,500억 달러까지 선불로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그냥 우리 외환 보유고를 다 갖다 바쳐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국간을 거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세 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방력을 향상시키면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동향을 보시면 국방력이 약한 나라들은 관세 퍼센테이지가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트럼프 말 한마디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 맞습니까? 전쟁도 종결시킨다고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 이슈 몰이를 위해서 전쟁이라는 소재를 쓰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약세 요인을 꼽아보면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부동의 1위고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3개 품목에 수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철강 이런 품목들은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비반도체 품목, 특히 소비재, 중간재 수출은 계속 부진합니다. 즉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어도 특정 품목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반영해서 이 요인 역시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결국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달러 인덱스와 반대 흐름으로 현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 한국 경제가 계속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정치 싸움, 내부 싸움에 집중하지 말고 한국의 외부적인 상황,
수출, 무역, 외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